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울룩스 정상윤입니다. 오늘 정상윤의 100만 달러 원탁회의에서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에 대해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대한민국에 보험 하나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자동차 보험도 있으시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보험 없으신 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보험이 되게 다 용어들이 낯설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해하시기가 참 힘듭니다. 일반 소비자가 이 보험 용어, 이렇게 보험 증권을 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보험 설계사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단기적인 상품도 있지만 대개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가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내용도 살펴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설계사들이, 보험 담당자들이 또 자주 그만둡니다. 이게 교체 주기가 빠르죠. 실제 통계에 의하면은, 이 보험, 우리나라 이제 그 보험 설계사가 100명이 입사했다고 했을 때, 딱 1년 정도 지나면은 정착률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10명 중에서 7명은 그만두죠. 한 3명 남고, 3년 정도 지나면 또 그 중에서 1명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착률이 되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 보험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보험, 정말 이게 골치 아픈 부분이죠. 비용일 수도 있고, 또 투자일 수도 있고, 저축일 수도 있는데, 또 일반적인 가계비 중에서 이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실로. 왜냐하면 또 노후 불안이랄지, 또 이 암 발생률도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하나, 두 개씩, 많으신 분들은 뭐 30개씩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옛날에 봤습니다만, 근데 그 보험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과연 내가 내는 보험료, 부담하시는 보험료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걸 전문으로 이렇게 공부하실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보험에 대한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품을, 나에게 정말 알맞는 상품을 골라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보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또 어떠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지켜서 이 내용 다 이렇게 천천히 보시고서 꼭 또 필기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꼭 필요한 보험 상품은 무엇인가요? 좋은 보험 상품. 자, 시청자분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요즘에 좀 홈쇼핑이다, 아니면 전화, 텔레마케터다, 엄청나게 전화도 오고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싸고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이게 싼 게 비지떡이에요, 진짜. 뭐 3만원짜리, 2만원짜리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3만원 정도 하면 3만원짜리 값어치를 할 뿐이고, 만원 정도 하면 만원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3만원짜리 상품이 무슨 10만원 정도의 10만원짜리 상품의 값어치를 한다. 그건 사실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냐하면은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갖고, 인터넷으로 어떤 사업비 같은 거 다 많이 공개되어 있고, 또 금감원의 어떤 지시사항, 꾸준한 그 지시사항으로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폭리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상품은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보험 상품은 그렇게 심한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정보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싸면 싼 그 가격만큼만 보험은 그 혜택과 효용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좀 좋은 상품을 내가 가입하고 싶다. 그 비싸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시겠고요. 자, 다음. 자, 뉴스나 혹시 요 근래 미디어에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 이런데 많이 몇 번 노출되었는데요. 내년부터 암하고 연금보험료가 최대 20%나 인상됩니다. 거의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리는 겁니다. 백신, 제가 주사 한번 놔드리는 거죠. 11월쯤 되면요, 주변에 한두 명, 뭐 많은 분들 3-4명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보험 설계사 한두 명들은 알고 계시죠? 아마 이제 다음 달부터, 아니면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보험 설계사들의 대공습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특히 은행, 보험, 증권 다 요새 되게 실적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보험업계도 참 실적이 안 좋은데요. 이제 이렇게 암보험료나 연금 이 인상 이슈가 되면은 이 절판 마케팅이 아주 그냥 대세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11월부터 또 우리나라 이 보험 설계사들의 그 시청자들에 대한 이 대공습이 시작되지 않을까. 엄청나게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호들갑 떨고 이거 이번에 가입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엄청나게 비싸지고, 물론 맞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보험 가입에 대한 니즈가 있으면 정확한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서 그런 상품 같은 걸 판별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 암하고 연금보험료가 최대 20% 인상되는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보험개발원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보험료를 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곳이 바로 보험개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만에 그런 위험률이랄지 그런 걸 다 조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요. 다음. 3년 전 대비해서 암 발생률이 남자의 경우에는 11%가 상승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22%가 상승하였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대비입니다. 30년 전, 3년 전 대비해서 특히 경계성 종양, 이 경계성 종양이 뭐냐면요. 악성 종양하고 양성 종양하고 딱 중간의 경계. 이걸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성 종양이 나빠지면 악성 종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암입니다. 그러니까 전이 되고 정말 그거는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양성 종양인 경우에는 아직 그것이 악성이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잘라내기나 아니면은 그것이 천천히 자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켜보고 계속 정기 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경계성 종양이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중간의 단계인데 경계성 종양은 무려 남녀 각각 76%에서 3년 전 대비해서 76%, 57%가 발병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지금 암 발생 비율이 너무 3년 전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암보험료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것이겠죠. 네. 다음. 또 이 사망 확률, 이 사망률도 줄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3년 전 대비해서 남자의 사망률이 45세 남자가 6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1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연금, 자, 이 보험회사나 이제 증권사, 이런 금융회사에서 이 이제 연금을 할 때 연금, 이 수명이 더 늘어난 거니까 연금 책임 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하겠죠. 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이 역사적인 우리나라가 지금 2%대 초저금리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율이 최저 보증이율도 떨어지겠죠. 연금엔 또 최저 보증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업비 차익이 줄어드니까 이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지급해야 될 금액은 늘어나고 하니까 보험료가 또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확률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는 인상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가입해도 올해 가입한 거하고 내년에 가입한 거하고 나중에 받는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연금보험을 올해 안에 가입하시는 거하고 내년에 가입하시는 거하고 금액 내시는 금액은 똑같다 하더라도 먼 훗날 연금을 수령하실 때 금액이 내년에 가입하시게 되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명은 늘어나고 발병률은 암 발병률은 늘어났으니까 또 암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죠. 자, 요 잠깐 그 암에 대해서 암보험에 대해서 이 발병률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암에 대해서 이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희 또 집안에도 좀 유전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시죠. 다음. 2010년 암 발생자 수를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국립암센터에 있는 그 정보 통계 있는데요. 자, 평균 수명,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 수명 81세 시대입니다. 남자는 77세, 여자는 84세인 것이죠. 평균 수명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36.4%입니다. 남자는 37%, 여자는 34%.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암에 한번 걸린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암도 이제 초기암이 있고, 그래서 이게 쉽게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말기암이 돼서 이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분도 있겠죠. 어찌하여튼 인구 우리가 평균 수명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3명 중에 1명은 암에 한 번쯤은 걸린다는 것이죠. 암 사실 초기암이든 무엇이든 무서운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 발생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도 요 근래 주변에 한 4, 5년 전부터 주변에 갑상선암이나 아니면 유방암이나 이런 걸려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은 더 이상 이제 먼 질병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질병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암보험은 사실 하나 정도는 분명히 좀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암보험 갖고 암테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막 3, 4개씩 막 들어가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한 2억 5천 정도 받으신 분 봤어요. 진단비로서. 물론 근데 그런 큰 질병 걸렸는데 큰 돈 받는다고 그게 큰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나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정도는 하나 이제는 필수로 갖고 계셔야 될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자, 이건 뭐냐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암, 그랬으면 이제 다 이게 죽는 질병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의학기술의 개발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이게 꼭 수술해야 되는 암이냐, 우리나라 너무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갑상선암은 이미 생존율이, 이제 암 걸렸을 때 생존율을 말합니다.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현재 99.8%
가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가 가능한 암이 됐다는 것. 예, 질병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이나 유방암도 역시 그 치료 생존율이 90%에 달합니다. 91%, 90%입니다. 그러니까 좀 건강검진만 주기적으로 받고 한 2, 3년에 한 번씩 받고 하셔서 되게 초기 진단하면은 이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은 다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위암은 이제 좀, 67%입니다. 생존율이. 대장암까지도 요새 이제 대장 내시경들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다 하시니까 안 하신 분들은 대장 내시경 꼭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 40세 이상 되신 그 남성분들 술 많이 드시고 식사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이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보다 제가 생각해 대장 내시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정도 단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74%, 어쨌든 치료 생존율이 74%, 72.6%이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그 예후가 좋은 암 종에 속합니다. 자, 가장 그 치명적인 암들이 뭐냐면 폐암, 간암, 담낭암, 그다음 췌장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암, 간암 이거 무섭죠. 이 간암 같은 경우 이제 간 같은 경우에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대개 간암이 발견되면 말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다음 폐암 같은 경우도 이게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운 암입니다. 폐암이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그러면 항상 이 폐암 그런 걱정이 하는데 내년에 담배값도 인상되니까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한번 금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 폐암도 생존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19%에 밖에 안 되고요. 간암은 26.7%가 생존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무서운 암이 이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하고 담낭암. 담낭암 같은 경우에도 26.7%, 췌장암은 8%. 이게 담낭이 뭐냐면 쓸개입니다. 쓸개. 자, 쓸개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 간 안에 이렇게 혹이 있는 건데, 쓸개를 우리가 담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담낭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그 간에서 분비된 지방을 이 분해하는 효소를 이 담낭, 이 쓸개에서 잠시 저장했다가 이 십이지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담낭암 걸리신 분들은 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이 고기를 많이 드신 거죠. 육식을 많이 하시니까 이 담즙을 많이 분비해야 되니까 간이 결국 이제 담낭염이 생기고 그것이 악화돼서 담낭암으로 발전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낭암은 그래서 그 식사하고 좀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 과학 조사 결과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육식을 좀 줄이시고 서구식 습관을 좀 피하시고 채식을 많이 하시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좀 이 이제 쓸개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우황청심원 아시지 않습니까? 우황청심원. 예. 우황청심이 바로 소의 담낭에 있는 결석, 그걸 우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 우황청심원이고 곰의 쓸개가 뭔가요? 이게 웅담이죠. 웅담. 예. 그 쓸개가 또 저는 먹어보진 못했는데 이 개 쓸개가 그렇게 약효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개가 옛날부터 이 사람 몸에서 되게 핵심적인 장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쓸개가 부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간이 부었다고 하죠. 겁을 상실했다. 여기 간이 부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그런 용기, 지나친 용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간이 부었다고 표현하지만 자기 용기가 없고 자기 표현이 불분명하고 이 줏대가 없는 사람 뭐라고 하죠? 쓸개 빠졌다고 하는 게 마치 그런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췌장은 뭐냐면 이자입니다. 이자. 그래서 이것도 간 밑에 붙어 있는 이자인데 이 이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췌장이 인슐린 분비, 여러 가지 소화 요소를 분비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슐린 분비를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티븐 잡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도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는데요. 이 췌장암은 거의 이거 치명적입니다. 대개 췌장암 걸리시면 거의 다 사망률이 지금도 치료 생존율이 8%밖에 안 되는 암인데 아주 무서운 암이죠. 그러니까 이 췌장이 하는 역할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인슐린인데 당뇨하고 관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불규칙신 식사와 폭식, 과식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당뇨 위험성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담낭하고 췌장암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방지하시고 하시려면 결국은 소식을 하시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시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하셔야지만 이런 치명적인 암으로부터의 위험률을 감소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와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존율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자,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지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보험 이렇게 돼 있죠. 뭐 프루덴셜 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어떻게 이름이 되어 있느냐? 무슨 화재, 뭐 삼성화재, 그죠? LIG 손해보험 그렇게 그 다음에 현대해상. 그러니까 손해보험이 원래 옛날에 이제 스타트가 이 옛날 시작이 이 유럽 16세기부터 최초에는 해상보험 이 배
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하면 그거를 이제 보험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만든 회사 그 만든 상품이 해상보험이었는데 해상보험이 스타트였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화재보험이 출현한 것이고 요 근래 들어 이제 임보험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재보험, 해상보험 이것이 다 크게 손해보험의 테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실비보험,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실손보험,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임보험이라고 무슨 이제 뭐 또 이 생명보험은 좀 비슷한데 뭐 또 암진단비 이런 것이 똑같이 있는 게 상품이 있습니다. 그 장기 임보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도 대표적인 이 손해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보험, 그 다음에 공장 같은 데 가입하시는 화재보험, 그다음에 배상책임보험, 음식 같은 거 음식점 운영하시는 때 배상책임 이런 것들이 다 손해보험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뭐냐? 담보가 생명,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으로 하는 것. 여기에서는 담보가 손해를 담보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복잡하지만 뭐만 생각하시면 되느냐? 생명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정액보장입니다. 정액보장, 비례보장. 정액보상, 비례보상. 자,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 중에 뭐가 있냐면 암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에서는 제가 만약에 암보험을 A라는 회사에 한 개 들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가입했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그럼 내가 암에 걸리면은 이 생명보험은 중복보장이 되기, 그러니까 정액보장이기 때문에 2천만 원, 2천만 원 다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초기암에 걸리던 말기암에 걸리던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암진단비를 받는 그런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을 가입하면은 초기암이든 뭐든 내가 치료비를 물은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액보장, 약속된 금액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 비례보상이라고 했죠. 비례보상. 내가 발생한 치료비만큼을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인 손해보험인데 빵꾸 났다고 30만 원 이렇게 약정돼서 금액이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범퍼가 부스러졌다고 50만 원 무조건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내가 공업사 가서 치료한 거, 그러니까 그 공업사 가서 수리한 그 비례만큼 비율로서 내 이제 과실 비율을 측정해서 손해보험사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첫 번째 차이는 이쪽은 정액보상, 처음에 가입한 약속된 금액을 보상하고 손해보험은 비례보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이쪽은 중복보장, 여기는 비중복보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이쪽에서는 이 생명보험 쪽에서는 보험회사 별로 해갖고 뭐 세네 개씩 들은다 하더라도 다 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가장이 이 사망보험금을 뭐 세 군데 회사에서 1억을 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억 다 받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은 그러니까 하나만 필요하신 거죠. 실손보험 두 개, 세 개 가끔 갖고 계신 분인데 그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두세 개 가입하시나요? 하나면 되죠. 만약에 두세 개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그 세 개 회사가 분담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해보험은 이 중복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가입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이죠. 자동차 보험이 하나인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생명보험의 카테고리에는 종신보험, CI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을 취급하고 손해보험은 실비보험, 실손보험, 장기임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합니다. 그럼 설계사도 생명보험회사 설계사가 있고 이 손해보험 설계사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교차 판매라 그래서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도 교차 판매 자격증을 따게 되면 손해보험을 취급할 수 있고 손해보험의 설계사를 하더라도 교차 판매 자격증을 따게 되면 또 생명보험을 취급할, 그러니까 지금 시대, 이게 한 3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요. 다 이제 서로 이게 취급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보험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상품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기초적인 그 기준을 아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뚝 잘라서 이쪽에 있는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네, 이쪽에 있는 것들은 보험료가 비싸죠. 그러니까 이쪽은 보험이 싸고 보험료가 이쪽이 비쌉니다. 이게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험은 일단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저축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 뭘까요? 사망보험금 담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치료비, 그 다음에 의약비, 진단비, 이런 거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무슨 치료비 보험이랄지, 어떤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CI보험, 실손보험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 질병의료나 이런 사망보장을 받기 위한 보장성 보험인 것이죠. 저축성 보험은 뭘까요? 바로 학자금 마련 플랜이랄지, 그 다음 연금보험이랄지, 저축을 하는 보험.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이냐, 보장성 보험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보장성 보험이 싸죠. 저축성보험 비싸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장성 보험은 확률이, 그러니까 암이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확률은 좀 적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확률보다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좀 싸죠. 저축성 보험은 어떻게 써요? 대개 유지만 하시면 다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이거 지금 비싸겠죠. 저축성 보험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금이나 저축 같은 거 하면 2, 3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장성 보험 2, 30만 원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드시는 거죠. 보장성 보험은 10만 원 정도, 10몇만 원, 20만 원. 뭐 나이대라 틀리긴 합니다만 좀 저렴한 쪽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보장의 기간, 보장받는 기간에 따라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정기보험은 약속된 기간이죠. 1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또는 뭐 50세 만기, 60세 만기, 80세 만기.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는 상품을 말하는 것이죠. 보장기간이 기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비쌉니다. 대표적인 정기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이죠. 1년 만기 정기보험입니다. 갱신형 보험, 특히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물론 4, 5년 전에는 3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요즘은 1년 단위로 갱신되죠. 1년 단위 정기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장받는 기간이 정기냐 종신이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내신 보험료가 소멸되는 소멸성 보험이 있고 적립형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광고에서 보시면 그 만기 환급금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건 다 적립형이죠. 만기 환급금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들은 대개 적립형 보험입니다. 소멸성 보험은 뭘까요? 예, 보험료 계속 내시고 보장받고 나중에 그런 내가 이제 사고나 질병 같은 게 안 걸렸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는 것이죠. 완전 소멸성 보험입니다. 당연히 소멸성 보험이 훨씬 저렴합니다. 적립형 보험은 좀 이게 좀 부당하신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험료가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과 보험료가 처음에 가입하신 보험료가 갱신되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한 6, 7년 전만 해도 거의 그 모든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이 다 비갱신형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입해 놓으면 그 보험료가 20년을 내든 30년을 내든 내가 중간에 사고나 질병을 당한다 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되는 다 비갱신형 보험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2, 3년 사이에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비갱신형 보험을 없애버리고 다 갱신형으로 바꾸는 추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험사가 역마진,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명은 늘죠, 질병 발병 확률은 늘죠. 그러니까 역마진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고객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와 고객 간의 쌍무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갖고 위험률을 계산해 갖고 딱 해줬더니 이게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되면서 사람이 장수하면서 질병 확률이 높아지니까 보험회사 역마진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전 그 자료를 가지고서 사업비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갱신형 보험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보험사들 여러분들 이렇게 특약이나 증권 보시면 무슨 암진단 특약 가로치고 갱신형. 그 뭐냐 5년 단위로 3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위험률을 재측정해서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뜻이 바로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험사 그 생보사 한 22개 있고 손해보험사 14개 정도 있는데요. 비갱신형 보험이 사실 고객분들한테 아주 유리합니다. 근데 비갱신형 보험을 찾기가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따로 하면 비갱신형 보험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을 또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보험의 목적이 보장일 때는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저축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 그 다음 보장받는 기간이 어느 특정한 약속된 기간일 경우에는 정기보험. 그 다음에 내가 평생토록 보장을 받겠다. 종신보험. 종신암보험도 있고 그냥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신 보험료가 완전히 소멸되는 소멸성 보험과 내신 보험료가 적립이 되는 저축이 되는 적립형 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험료 변동이 주기적으로 있는 갱신형 보험과 보험료의 처음 가입하셨을 때 보험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 그래서 이쪽에 있는 상품들이 좀 싸죠. 이쪽에 있는 상품들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 실손보험, 실비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보장성 보험이죠. 1년 단위에 3년 단위에 갱신되니까 정기보험이죠. 그 다음에 대개 특약을 물론 좀 많이 붙이면 적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소멸성 보험이고 그 다음에 갱신형 보험입니다. 자, 연금보험, 종신연금 기능이 있는 연금보험 뭘까요? 저축형 보험이죠. 저축성 보험이면서 종신연금 기능이 있으니까 종신보험이죠. 적립형 보험이면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보험료가 처음에 내시는 불이익이 변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갱신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상품들이 어느 카테고리에 하는지 분석해 보실 수 있는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과연 나에게 맞는 보험. 나에게 맞는 보험 뭘까? 나한테 진짜 가장 지금 필요한 보험이. 물론 지금 보험 상품 충분히 다 갖고 계시고, 너무 많아서 이제 구조조정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과연 우리 가정에서 또는 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험이 뭘까? 그 기준을 때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5세 남자, 31세 여자, 엄마, 아빠죠.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4세 여자의 딸아이가 있는 가정입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가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 여기서는 이제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입니다. 남자가 가장이면서, 경제적 소득을 벌어오고 부인은, 이 부인 대신 애기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중산층 셀러리맨 가정으로 봤을 때, 자, 이러한 가정, 이제 보험이 하나도 없는 집입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이 가정은 누구의 어떤 보험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까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는 보험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35세 남자, 직장 셀러리맨이고 직장인이고요. 그 다음에 31세 애기 엄마죠. 그 다음에 4살짜리 딸아이가 이렇게 있는 집에서 보험이 하나도 없는 집인데 이 가정은 보험을 가입할 때 물론 돈이 많으면 뭐 다 가입하면 되죠. 그냥 20, 30개, 뭐 40, 50개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재원은 한정돼 있고 내가 이제 보험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딱 정해져 있는데 생각보다 부족하겠죠. 항상 쓸 데가 많으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가정은 가장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교육이나 강의할 때 보험 설계사분들한테 여쭤본 적도 있고 물어봅니다. 그럼 항상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요. 아빠의 종신보험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죠. 뭐 제 말이라고 정답은 꼭 아닙니다만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종신보험 드는 게 아니죠. 자, 왜 그런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험 가입의 우선순위입니다. 보험 상품은 향후 위험 발생 확률이 높고 위험도가 가장 강한 것부터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 보험이라는 것은 확률적인 상품인 것입니다. 확률에 의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벼락을 맞으면 죽나요? 안 죽나요? 벼락 맞으면 죽죠. 근데 벼락 맞아 죽을 게 무서워서 보험 가입하신 분 없고 그런 상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240만 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240만 분의 1입니다. 골프 치다가 그런 사고 당하신 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보험 상품이 개발되지도 않고 치명적이라 하도록 가입을 안 하는 것이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밥 먹다 체했을 때 이 나오는 보험이 있는데 그런 상품 없죠. 왜냐면 이거는 되게 흔하게 발생되고 위험 확률이 높지가 않으니까 그런 상품이 없는 거죠. 이런 거 개발한 보험회사가 망하겠죠. 밥 먹고 체할 때마다 만약에 100만 원씩 나오는 상품이 있으면 너도나도 다 하겠죠. 왜냐면 체하는 건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 확률이 너무 적고 너무 많거나 그 다음에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도 없고 가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위험 확률과 적정한 그 위험 강도를 가져야 되는데 왜 아버지의 종신보험이 아니라 왜 아버지의 연금보험이냐? 사람이 죽을 확률보다는 살아서 돈 없을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제가 예전 방송에서 사람이 이렇게 사망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물론 이제 사고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 인구 비율에서 보면은 내가 일찍 죽어서 가족들,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렇게 유족들에게 책임 못 질 그 확률보다는 오히려 장수해서 돈 없어 고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수명이 81세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금보험부터 먼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또 연금보험은 이게 돼 있죠. 이게 연봉률로 이렇게 굴려야 되는 건 상품이라서 20대 가입하는 거하고 50대 가입하는 거하고 엄청나게 틀립니다. 내시는 돈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 쌓이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이죠. 왜냐면 연봉 기간을 30년을 잡느냐 고작 3년, 5년 잡느냐에 따라 이 준비금 쌓이는 게 워낙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상승한다고 생각 안 하지만 결국은 이 책임준비금이 엄청난 속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은 그 연금보험을 미리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싸죠. 비싼 거부터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싼 거부터 맨날 가입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럼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혜택을 못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연금보험이 아니냐? 왜 하필이면 아버지의 연금보험일까요? 왜 어머니의 연금보험은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가장 그 아버지의 연금보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할머니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가장이에요. 장인 장모를 내가 모시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장모님 모시고 싶으세요? 장인어른 모시고 싶으세요? 되게 남자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장모님이 좀 편하죠?
왜 그럴까요? 장모님 계시면 애도 좀 봐주시고 살림도 좀 거두르시고 하잖아요. 장인어른하고 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불편하고 남자들끼리. 무슨 소리냐면 남자는요 나이 들면 쓸 데가 없어요.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정 어려우시면 파출부라도 하실 수 있고 그 애라도 봐주실 수 있고 살림도 도와주실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남자는 늙어서 돈 없으면 진짜 공원밖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청계산이나 이게 산 같은 데 갈 데밖에 없어요. 남자는 더군다나 주머니에 돈이 몇 푼이라도 있어야지 나가서 뭐 이렇게 하죠. 여자는 그래도 좀 돈 없어도 좀 괜찮은데 사회적인 우리나라 분위기가. 근데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특히 나이가 드셔갖고 남자가 돈이 없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연금보험이 1순위다. 그냥 이거부터 들으셔야 돼요. 이거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니의 연금보험이 2순위다. 2순위. 예. 왜냐하면 일찍 죽어서 자식을 고통스럽게 할 확률보다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들 고통스럽게 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재무 상담했을 때 어느 그 열심히 사는 총각인데 그 청년인데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벌어갖고 시골에 부모님한테 한 150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두 부모님이 이제 그 자식 키우기 위해서 대학이다 뭐다 이렇게 하시고 다 한평생 고생하셨는데 두 분 다 몸이 너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일을 못 하시고 농사를 못 하시니까 한 달에 120만 원, 150만 원 생활비미 그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총각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장가를. 왜냐하면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 저에게 장수 시대에서는 자식한테 손 안 벌리는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연금보험이 1순위, 어머니의 연금보험이 2순위입니다. 예. 그 다음에 3순위가 이제 아버지의 종신보험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혹시 가정이 일찍 사망했을 때,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 사망했을 때 그 이제 유가족들이 경제적인 고통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망보험금 위주의 종신보험을, 왜냐하면 이것은 확률은 훨씬 적지만 워낙 치명적인 그런 위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3순위로 아버지의 종신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확률의 의거상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왜냐하면 이제 왜 아버지냐면요. 맞벌이인 경우에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외벌이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경제적인 주체이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치료비가 없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의료비보험. 그리고 또 실제 질병 발병 확률도 암이랄지 모든 것들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료비보험이 1순위고요. 더 빠른 것이죠. 그다음 어머니의 의료비보험. 그 다음에 자녀의 학자금 보험이죠. 자녀의 학자금. 자녀의 학자금은 100%죠. 100%. 그러나 사실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웬만하면 우리가 다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가입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들 거부터 먼저 해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 학자금 정도, 이 학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장기성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의 의료비보험. 그러니까 유아보험이랄지 어린이보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의 실손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제일 저렴하죠. 제일 저렴하고 올라갈수록 비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싼 거부터 가입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하시죠. 근데 이것들이 제일 빨리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이나 실손보험 그렇게 그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인상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내가 가입한 시기를 5년 늦출 때마다 나중에 책임지금이 엄청나게 차이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셔야 되는 게 보험료 우리가 인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먼 훗날이니까. 그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이 비싼 것부터 먼저 가입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선 순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은 향후 위험 발생 확률이 높고 위험도가 강한 것부터 그다음에 가장 빠르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저희 그 기준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만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순서가 우선순위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 제가 이걸 해드리겠는데요. 소득이 또 이제 소득 내 천차만별이죠. 어느 가정은 좀 넉넉한 소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혼자 살고 계시는데 소득이 적으신 분도 있습니다. 한 내가 보험료로 부담할 수 있는 게 3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있고 10만 원밖에 안 되시는 분도 있고 100만 원 정도를 부으실 수 있는 분이 다 천차만별이죠. 다음 시간에서는 그런 소득 비중,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보험을 구축해야 되는 것인가, 저축보험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면 사실 다 갖고 있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 불가결한 상품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구축하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험 상품을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도 안 망할 수는 없거든요. 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험회사 한 4, 50개 정도 망했는데, 또 보험회사가 망하고 인수되고 그러게 되면 이런 또 이 지급 여력이랄지, 그 다음에 이 보장을 해주는 혜택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신뢰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보험회사는 어떻게 선별하는지, 그런 정보를 또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보험회사도 중요하고 상품도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죠? 네, 설계사입니다. 보험 설계사.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쨌든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이 어쨌든 난해하고 아무리 들어도 확인해봐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기 마련이고, 그럼 그때 내가 이제 뭔가 이 혜택이 필요할 때 좀 그걸 정확히 알려주는 그러한 설계사가 필요한데, 이 설계사가 너무 많이 자꾸 그만두고 오래 근무하신 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설계사를 고르니까, 어떠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어떤 설계사를 좀 만나야지 제대로 서비스를 받는지, 그러한 중요한 정보까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유지하고 계신 보험 상품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제, 좀 보험을 좀 여러 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지금 당장 뭘 하셔야 되는데 답답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방송국에 문의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직접 분석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서는 그 이제 문의해 주신 시청자분들 몇 분을 선별해서 실제 이 갖고 계신 분들의 상품 포트폴리오의 어떤 문제점과 장점 같은 걸 직접 해결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계신 그 보험 상품이랄지 어떤 그 리모델링이 필요하신가, 또는 지금 갖고 계신 상품의 효용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SS증권 방송에 전화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은 파울로스 정상인이 아주 속 시원한 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 상품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만 더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한다면 좋은 상품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피하실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험료 내시고 여러분들이 혜택 받으시는 거니까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재무 상담을 해드리거나 포트폴리오 설계를 해드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집집마다 결합상품이랄지 인터넷 다 있으시죠? 인터넷 있으시고 거기다 결합상품 TV까지 합하면은 싸면은 한 25,000원, 3만원, 비싸신 분들은 4만원, 5만원 낸단 말이죠. 인터넷하고 뭐 하면요. 그럼 1년에 어쨌든 30만원에서 40만원 돈은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날 컴퓨터를 딱 켰더니 인터넷은 먹통이야. 인터넷은 먹통이야. 그리고 뭐 되는 것도 없어.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개월 동안 먹통이었어요. 서비스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그 통신사 가만 두시겠어요? 가만 안 두죠. 그죠? 그냥 난리 나고 이제 컴플레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어지간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이 소비자분들, 이 시청자분들께서 한 10만 원 이상 정도는 다 보험들을 가입을 하시는데 10만 원 넘어가는 것들은요,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계속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나. 왜냐면 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 2년 정도 아니라 하더라도요,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내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부담하시는 거면 1년에 100만 원 넘어가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용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죠. 내 돈이니까. 근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먼 훗날에 시간 지나서 내가 무슨 큰일 당했을 때 그때 가서 봤더니 어이? 내가 아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네. 담당자 그만뒀네. 원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이 오늘 프로를 보셨으면은 이 집안에 이렇게 있는 켜켜묵은 증권들 다 끄집어내서 한번 쭉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 상품의 효과가 무엇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다 알아보셔야죠. 왜냐하면 그 보험료 내시려고 돈 버시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어요. 근데 그 돈을 쓰지 않으시고 미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저축해놨는데, 이렇게 보험을 다 가입해놨는데, 그게 나중에 먼 시간이라서 유용무실해지면 얼마나 큰 가계 재정에 큰 그 악영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 이 방송 보시고서 저번에 또 제가 연금 한번 말씀드렸을 때 많은 문의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요번 기회에 한번 가정에 있는 모든 그러한 보험 상품 같은 것들 다 끄집어내셔서 이번 기회에 쫙 분석해서 좀 알아보시고 혜택이 무엇인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얘기가, 오늘 제 얘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슴에 좀 와닿았다면 즉시 실행하시는 것이 바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근의 100만 달러 원파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